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홍대 거리.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지나가고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간판들이 젖은 아스팔트에 물결처럼 퍼진다. 다혜는 버거 가게 미스터 버거의 카운터 뒤에서 손을 떨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튀김 접시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 흩뿌려진 소스가 그녀의 흰 블라우스를 더럽히고 있었다. 얘야, 이게 뭐야? 손님한테 이렇게 대접할 거야. 매니저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다혜는 고개를 푹 숙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실수로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혜의 마음속에는 수치심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왜 하필 오늘일까? 그녀는 오늘 아침에 할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떠올렸다. 오늘 퇴근 후에 만나자. 내가 좋아하는 치즈버거 사줄게. 그 약속이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다. 매니저, 김 선배는 다혜의 어깨를 퍽 치며 소리쳤다. 실수. 이건 실수가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거지? 요즘 애들처럼 게으르게 일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그의 말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었다. 다혜는 알았다. 김 선배는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던 그 이야기. 다혜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인과의 관계. 김 선배는 그걸 이용해 그녀를 압박해왔다. 여자끼리 뭐 하는 줄 알아? 이 가게에서 그런 애를 두면 안 돼. 손님들이 불편해할 텐데. 그의 속삭임이 다혜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다혜는 이를 악물었다. 홍대의 이 번화한 거리에서 그녀는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을 맞이했다. K-팝 팬들이 모이는 클럽 근처, 스트리트 푸드의 메카. 버거 가게는 작은 공간이지만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넘쳤다. 다혜는 이곳에서 일하며 서울의 자유로운 바람을 느꼈다. 하지만 김 선배의 무례함은 그 모든 것을 더럽혔다. 그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었다. 다혜의 고향인 부산에서 올라온 친척뻘 되는 사촌 오빠. 가족 모임에서 웃으며 술을 권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녀의 삶을 짓밟고 있었다. 나가. 오늘 당장. 김 선배의 외침에 다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저 매니저 너무 심하네. 버거 맛도 별로였어. 하지만 다혜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풀고 백을 챙겨 문을 나섰다. 비가 얼굴을 때리자 뜨거운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다. 할인아, 미안해.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 한편 가게 안에서 할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혜의 연인, 아니, 아직은 특별한 친구였다. 오늘 다혜가 버거를 사준다고 해서 이곳에 왔다. 할인은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24살의 여학생. 긴 생머리와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다혜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할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저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할인은 카운터로 다가갔다. 김 선배가 여전히 화를 버럭대며 직원들을 꾸짖고 있었다. 손님, 잠시만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김 선배가 그녀를 노려보았다. 뭐, 또 불만이야? 버거가 맛없었어.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직원분이 그렇게 대접받는 게 문제예요. 매니저님, 너무 무례하시네요.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김 선배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너는 무슨 상관이야? 손님은 버거나 먹고 가면 돼. 하지만 할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다혜가 소스를 흘린 순간부터 매니저의 고함까지. 이걸 SNS에 올리면 어떨까요? 홍대 버거 가게 매니저의 무례한 행동. 제목은 굴욕의 버거 타임 어때요?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김 선배의 입이 벌어졌다. 야, 그는 말을 더듬었다. 하리는 다혜를 쫓아나갔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그녀는 다혜를 발견했다. 다혜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다혜야, 하린이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다혜의 몸이 떨렸다. 하린아. 미안해. 너 때문에. 하린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 내 탓 아니야. 그 매니저가 문제지. 같이 가자.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비를 뚫고 하린의 원룸으로 향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빛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하린의 방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서울의 스케치북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다혜는 소파에 앉아 뜨거운 라면을 먹었다. 고마워, 하린아. 너 없었으면. 하린은 미소 지었다. 우린 항상 서로를 지켜야 해. 나도 내가 있어서 강해지는 기분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부드러운 촉감이 비가 그친 밤에 작은 불꽃을 피웠다. 다혜는 하린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홍대의 네온처럼 밝은 사랑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다혜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김 선배로부터. 너 때문에 가게가 망할지도 몰라. 내일 출근해서 사과해. 안 그러면 내 비밀 다 까발린다. 다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린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다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 관계, 이 사랑이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다혜와 하린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2달 전 홍대 거리에서. 다혜는 퇴근 후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며 피곤한 하루를 달래고 있었다. 하린은 친구들과 클럽에서 나오다 비를 만나 우산 없이 서 있었다. 여기, 같이 쓰세요. 다혜가 우산을 내밀었다. 그 순간부터였다. 하린의 웃음소리가 다혜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매주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한강에서, 서울의 밤을 공유했다. 하지만 다혜의 직장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다. 김 선배의 압박이 세지면서. 다음 날 아침, 다혜는 출근했다. 가게는 평소처럼 붐볐다. 젊은 커플들이 셀카를 찍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메뉴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다혜의 미소는 어색했다. 김 선배가 그녀를 불렀다. 사과할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왜 내가? 왜 내 사랑 때문에? 하린은 그날 대학에서 친구에게 말했다. 다혜가 힘들어해. 매니저가 괴롭히는 것 같아. 친구는 웃었다. 그냥 직장 스트레스지. 한국에서 일하는 거 다 그래. 하지만 하린은 알았다.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혜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서울의 번영 속에서도 외로웠다. 하린 자신도 그랬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 했고 그녀는 매번 거절했다. 저녁이 되자 하린은 다시 가게로 갔다. 이번에는 영상을 더 찍었다. 김 선배가 다른 직원에게 소리치는 장면? 이 가게는 내 거야. 내 놈들 따위가. 하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다혜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다혜야, 우리가 함께 싸워보자.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혜의 하루는 매일 반복되는 고통이었다. 아침에 부산에서 올라온 엄마의 전화. 다혜야, 서울 생활 어때? 남자친구는 생겼어.
다혜는 항상 가직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묻어 있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에서 딸의 결혼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하지만 다혜에게 그 흐름은 강물처럼 그녀를 끌고 가려 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부산의 바다 냄새가 그리웠지만 서울의 자유가 더 소중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김 선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조심해. 어제 일 때문에 손님들이 줄었어.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다혜는 카운터에서 버거를 포장하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치즈버거 세트 8,900원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연기처럼 얇았다. 손님 한 명이 물었다. 여기 분위기 좀 이상하네. 매니저가 소리 지르는 거 봤어. 다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바쁜 날이에요.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자 할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다혜에게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내가 사줄게요. 하지만 다혜의 표정이 어두웠다. 할인아, 오늘은 김 선배가 그 장면을 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또 그 여자구나. 손님 흉내내고 있네. 다혜의 귀가 화끈거렸다. 할인은 버거를 먹으며 다혜와 속삭였다. 어제 영상 SNS에 올릴까? 홍대버거 가게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다혜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안 돼. 그럼 나도 같이. 할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왜 숨겨야 해? 내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 매니저가 잘못된 거지. 그 말에 다혜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할인의 손은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서울의 겨울처럼 따뜻한 힘이 있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한강으로 갔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스치며 지나갔다. 강변에 앉아 그들은 김밥을 나눠 먹었다. 다혜야, 내 꿈은 뭐야? 할인이 물었다. 다혜는 한강을 보며 말했다. 요리사가 되고 싶어. 버거 말고 진짜 한국 음식을. 한식 퓨전으로. 할인은 웃었다. 좋아. 내가 디자인 해줄게. 우리 가게 차리자. 그 꿈은 먼 미래처럼 들렸지만 그 순간 현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집에 돌아온 다혜의 핸드폰에 엄마의 메시지. 다혜야, 김 선배 오빠가 연락 왔어.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무슨 일 있니? 다혜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김 선배가 가족에게까지? 그녀는 침대에 누워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할인에게 전화했다. 할인아, 나 무서워. 할인의 목소리가 안심시켰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혼자 있지 마. 다음 날 가게는 더 혼잡했다. 할로윈 이벤트로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다혜는 마스크를 쓰고 일했다. 김 선배가 그녀를 불렀다. 오늘 손님 많아. 실수하면 그의 말은 위협이었다. 오후 한 손님이 버거를 떨어뜨렸다. 다혜가 청소하러 가자 김 선배가 소리쳤다. 또 너냐? 왜 항상 너만 사고 쳐? 손님들이 웃었다. 다혜의 얼굴이 붉어졌다. 할인은 밖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다혜가 괴롭힘 당해. 어떻게 해? 친구 하나가 말했다. 노동부 신고해. 한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야. 할인은 자료를 검색했다. 서울의 노동법, LGBTQ 권리 단체. 그녀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다. 저녁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다. 홍대의 작은 카페, 커피 향이 진했다. 다혜가 말했다. 김 선배가 가족한테 말했다고. 이제 어떻게 해? 할인은 그녀의 손을 쥐었다. 함께 싸워. 내가 내 곁에 있을게.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부드러운 키스가 스쳤지만 그건 감정의 표현이었다. 순수한 사랑. 하지만 그날 밤 김 선배의 메시지. 내 여자친구? 그 애도 같이 망쳐줄까?
다혜는 공포에 떨었다. 반역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에 단풍이 지고 크리스마스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다. 다혜는 가게에서 일하며 창밖을 보았다. 눈송이가 흩날리는 광경이 꿈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차가웠다. 김선배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다. 내가 왜 여자랑 붙어 다니는지 모르겠어? 부산에서 왔으면 제대로 살아. 그의 말은 가족의 가치관을 앞세웠다. 한국의 전통, 효도, 결혼. 다혜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하리는 대학 프로젝트로 바빴지만 다혜를 위해 시간을 냈다. 그녀는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다혜를 데려갔다. 이태원의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모였다. 나도 직장에서 나왔어. 사랑 때문에 한 언니의 이야기가 다혜의 가슴을 울렸다. 하리는 다혜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봐, 우리 혼자가 아니야. 그 모임은 다혜에게 희망을 주었다. 서울의 다채로운 문화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정상이었다. 하지만 충돌이 다가왔다. 김선배가 다혜를 사무실로 불렀다. 내 엄마가 전화 왔어. 내가 이상한 길을 간다고 걱정해. 다혜의 눈이 커졌다. 오빠, 왜 가족을 끌어들여요? 김선배는 웃었다. 가족을 지키는 거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사직서 작성해. 아니면. 다혜는 거부했다. 안 해요. 이건 내 삶이에요. 가게 밖에서 할인이 기다렸다. 그녀는 영상을 모았다. 김 선배의 괴롭힘 증거. SNS에 올리기 전에 그녀는 다혜에게 말했다. 공개하자. 정의를 실현할 때야. 다혜는 망설였다. 하지만 가족이 할인은 않았다. 가족도 이해할 거야? 진짜 사랑을 보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불빛의 바다가 펼쳐졌다. 하리나, 너랑 있으면 서울이 아름다워. 다혜의 말에 하리는 미소 지었다. 우리 사랑도 그래.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의 전화. 다혜야, 오빠 말 들었어. 무슨 일이야? 여자친구. 그건 안 돼.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예요. 통화 후 다혜는 울었다. 하리는 그녀를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한국 엄마들은 다 그래. 하지만 다혜의 마음은 갈라졌다. 반역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가게에서 사건이 터졌다. 손님이 버거를 불만족해하자 김 선배가 다혜에게 화풀이했다.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그는 다혜의 팔을 잡아당겼다. 손님들이 소란스러워졌다. 할인이 들어와 그 장면을 찍었다. 매니저님, 그만하세요. 김 선배가 할인을 밀쳤다. 너나 꺼져. 그 순간 다혜가 소리쳤다. 그만해요. 오빠, 당신이 무례한 거예요. 가게 안이 얼어붙었다. 다혜는 할인의 손을 잡고 나왔다. 이제 끝이야.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다. 충돌의 여파는 컸다. SNS에 할인이 올린 영상이 퍼졌다. 홍대버거 굴욕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젊은이들이 댓글을 달았다. 저 매니저 퇴출시켜. LGBT 지지해. 다혜의 핸드폰이 울리지 않았다. 회사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 들어갑니다. 김 선배는 당황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하지만 다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할인과 다혜는 함께 대응했다. 노동부의 신고, 커뮤니티의 도움 청원. 서울의 시민단체가 나섰다. 직장 내 차별은 안 돼. 인터뷰에서 다혜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가족과의 대면이 고비였다. 엄마가 서울로 올라왔다.
부산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 다혜야, 왜 그래? 오빠 말 들었어. 다혜는 할인을 소개했다. 엄마, 할인이에요. 제 사랑이에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 하지만 할인이 말했다. 어머님, 다혜를 지켜주세요. 한국 엄마의 사랑이 제일 세잖아요. 엄마는 한참 울다 포옹했다. 미안해, 딸아. 김 선배의 반격이 왔다. 그는 다혜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의 실수, 작은 사고. 이 애는 문제아야. 하지만 증거는 약했다. 본사 조사에서 그의 괴롭힘이 드러났다. CCTV, 증언. 김 선배는 해고됐다. 너희 때문에.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다혜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할인과 산책하며 말했다. 고마워. 내 덕분에 할인은 키스했다. 우리 함께야. 정의의 승리는 달콤했다. 다혜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한식 퓨전 레스토랑. 할인의 디자인으로 로고를 만들었다. 우리 꿈이 시작됐어. 그들은 함께 요리했다. 김치 볶음버거, 비빔밥 랩 손님들이 극찬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김 선배가 복수했다. 익명으로 루머를 퍼뜨렸다. 저 가게 주인 레즈비언이야. 조심해. 다혜의 가슴이 아팠다. 할인은 말했다. 무시해. 진짜가 이겨. 고조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레스토랑이 붐볐다. 갑자기 김 선배가 나타났다. 술 취한 채 너희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는 접시를 던졌다. 유리가 깨졌다.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다. 다혜가 막아서려 하자 할인이 앞에 섰다.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게요. 경찰이 왔다. 김 선배는 끌려갔다. 다혜는 할인을 안았다. 위험했어. 할인은 웃었다. 사랑이 지켜줬어. 그 밤, 두 사람은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보았다. 서울의 겨울밤, 별처럼 빛났다. 영원히 함께. 다혜의 속삭임. 봄이 왔다. 벚꽃이 홍대를 물들였다. 다혜와 할인의 레스토랑은 성공했다. 가족들도 받아들였다. 엄마가 부산에서 올라와 도왔다. 딸 사랑해. 김 선배는 감옥에 갔다. 반성의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혜는 할인에게 프로포즈했다. 한강 다리에서. 결혼하자. 우리 방식으로. 할인의 눈물이 흘렀다. 서울의 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 구석에서 무례함이 정의를 이기지 못한 사랑의 승리. 다혜와 할인은 이제 서울의 별이 되었다. 인간적인 결말, 따뜻한 여운.